뭐 자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녀분의 실제 능력은 한 300~400만 원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가족 회사끼리 거래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제 문제는 가격을 부당하게 만들었거나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데 서류만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의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이제 가족회사 거래를 볼 때 한 4가지 정도를 봅니다. 이제 가격이 적정한가, 시가 대비해 가지고 한 30% 이상 벗어나면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흔적이 있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계약서, 그다음에 대금, 입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필요한 거래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족끼리 법인이 있는데요, 아버지 회사는 예를 들면 도소매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회사는 뭐 광고 대행업이라고 친다면 광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금액이 좀 비상식적이거나 도소매 업종을 할 수 없는 그 광고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도 매우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자주 걸려요. 자주 걸리고요. 적발 사례는 저는 매우 많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보면은 자주 나오는 항목이에요. 가족 회사끼리 이제 거래했는데 이거 가공세금견사 아니니? 세금견사 없는 거래 아니니? 세금견사만 있는 거래 아니니? 부정한 거래 아니니? 이런 것들로 자주 나오고요. 최근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용역을 이제 아들 회사로 발행했는데 바로 걸리더라고요. 당연히 대금 이동 없었고요. 실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제 탈루돼가지고 수백만 원 추징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죠.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 이사, 감사 이런 걸로 이제 등재해가지고 월급 타개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실제로 일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자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녀분의 실제 능력은 한 300~400만 원 받으셔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일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뭐 출퇴근 기록지나 일을 하는 내역들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거는 뭐 계약서겠죠. 계약서,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입금 내역, 그 다음에 출금 내역, 그리고 일을 하셨던 사진이라든지 출퇴근 기록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일이라든지 메신저 기록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계산서만 있다고 하면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100% 걸린다고 봐요. 최근에는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항목이에요. 가족 회사 거래, 그리고 이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한 것들, 최근에 좀 많이 터져 나가고 있고 자주 저희에게도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사실은 이게 적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실무에서도 만약에 실제로 이런 거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가격을 책정되었거나 이러신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 거래에 대해서 적절하게 세팅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 회사끼리 거래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비용 처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